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꼭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메이크업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0이 넘으니까 저는 아무리 살이 쪄도 58 킬로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30이 넘으니까 60 킬로, 60, 그다음 해는 62 킬로, 64 킬로, 66 킬로 이렇게 계속 1 년에 한 번씩 2 킬로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만성 염증, 그러니까 이유 없이 염증에 시달리고 아프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샵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아야지만 그다음 날 스케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나빠졌고, 그때 빼독이란 걸 알게 되면서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 이혜미 사장님을 인스타로 만나게 됩니다. 저도 플랫폼을 통해서 이혜미 사장님을 알게 된 거고요. 전혀 생판 모르던 남이었어요, 전혀. 그리고 이혜미 사장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당일에 이혜미 사장님이랑 최혜원 사장님이 저한테 "어차피 빼독을 하실 거니까 갈바닉 관리랑 뭐 이렇게 기계랑 좀 같이 해 가지고 사업자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킨의 보상을 풀어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기왕에 그럼 할 거면 내가 그냥 빼독만 하지 말고 어차피 갈바닉을 해야 되면 조금 더 한 번에 써서 사업자로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가장 꽂혔던 멘트가 이거였어요. 원장님이 늘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게 늘 열심히 일하셨던 원장님이 지금처럼 만약에 뉴스킨 비즈니스에 올인해서 6 년을 하신다면 6 년을 은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은퇴할 수 있다란 말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한 케이스고요. 빠르게 6 년이란 시간을 그냥 6 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6년 동안 진짜 내 거를 다 몰아서 해 보고 그러고 진짜 은퇴할 수 있다면 '이 일을 진짜 꼭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이유든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소통반에 오셔서 플랫폼도 배우고 하시잖아요, 목표가 있어서. 근데 그 목표가 있는 데 있어서 일단은 내가 인스타로 사람을 만나든 당근으로 만나든 뭐 블로그, 유튜브 또는 소개 또는 진짜 그냥 지인, 아니면 내가 정말 전단지 돌려가면서 콜드에서 사람을 만나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만났는데 만난 다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 강의는 원래 나 말 잘하고 원래 좀 어디 가서든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면 막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지? 아,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싶은 막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누워서 자.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하죠? 내가 진짜 어렵게 우리 당근에 글 올리고 인스타 글 올리는 거 아직은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저희 이제 제 신규 그 한선아 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당근 피드에 글을 잘 올리시더라고요, 저희가 따로 피드백이 막 크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피드를 올리고 채팅을 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소개를 받든 어떤 방법으로도 만났는데 이 만난 다음에가 사실 문제 아닌가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막 뭐 보상을 풀라고 해요. 뭐 데모도 보여주고 뭐 프로모션도 안내하래요. 근데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되면요,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뭔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기쁘지가 않고요. '아,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취소해라, 취소해라.'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뛰고 핸드폰을 보기 싫어지거든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관리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이게 무섭고 쫄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저는 원래 안 친한 사람은 말을 못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런 우리가 하는 업의 형태와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다면 다른 일을 진짜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아예 안 하고 아예 표현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내성적이고 원래 안 친한 사람이랑 말 못하는 거는요. 사실 어 외국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98%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의 98%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도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꿔가면 되시기 때문에 너무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하나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잡이든 투잡이든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돈을 벌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를 까먹지 않으시고 내가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는 나의 모드를 바꿔야겠다.' 아까 비즈니스 온 에어잖아요. 나의 모드를 비즈니스 모드로 바꾸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10년 넘게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CS 강사를 어떻게 교육을 따로 받거나 뭔가 공부를 막 따로 해서 자격증을 딴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제가 손님들에게 컴플레인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더 만족감을 더 높이고 또 제품을 제가 팔아야 되는 제품에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더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많이 연습하고 습득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서 지금 사업하는 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기 때문에 잘하는 선배들 보고 따라해 보고 뭐 실패도 해 보고 욕도 먹어 보고 하면서 그걸 계속 바꿔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여기서 못한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환경입니까? 제가 미용할 때는요. 아 죽어요 못하면. 진짜 막 맞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나는 원래 못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오늘 이후로 그런 거 우리 일단 버려 두자고요.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면요. 일단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투도 좀 바꾸셔야 하고요. 내성적이거나 낯가림 그리고 원래 나라는 걸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 원래 카톡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크크크도 없고요. 뭐 말투에 크크크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고 주로 5글자 안에서 다 끝나요, 대화가. 이게 원래 저의 말투고 제가 쓰는 그냥 일상적으로 제 친구들 정말 편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고요. 옆에 보면 비즈니스 오류가 난 거예요. 제 파트너 선생님이랑 톡을 하는데 그냥 오시면 돼요. 10시 30 분까지 오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화났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오류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보내고 나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아 화난 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가 공감 능력이 없고 말투가 뭐 친절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있어도 그걸 바꿔가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내가 기선 제압을 해야 되고요. 그 주도권을 잡아와야 하거든요. 어 말을 하는 걸 어려워하시고 소통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가 힘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좀 말 잘하고 사업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 가서도 센 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약간 이런 기선 제압과 주도권 잡기를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초 안에 모든 것이 판단이 돼요. 제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도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스처, 표정, 말투 모든 것이 다 이 기선 제압에 표현되고 이미지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이 사람은 리바이스 위아래에 합쳐서 30만 원, 엄마도 이쁘다고 하고 지금 직원분도 흐뭇하게 쳐다봤다.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애프터 받겠지?"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애프터 받을 것 같으세요? 별로 멋있지 않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나대로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대로 예쁘게 하고 만나고 나대로 뭐 전문적인 거예요. 근데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좀 체크를 저는 먼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소통반 하시는 분들은 거점을 많이 하시고 관리 위주로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나의 모습은 남이 봤을 때 어땠을까?'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옆에 앞에 이 초록색 티셔츠 입은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소개팅 그 짤로. 여기 댓글 보면 "모쏠인 제가 봐도 안 괜찮아요." 이 사람은 되게 진지하게 올린 거고요. 이 사람이 올린 사진이 막 시리즈로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다 이상해요. 근데 다 진지해요, 이분은. 이분은 진짜 진지하고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금 이 예시는 제가 아주 좀 과하게 표현이 된 예시들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내가 거점에 와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기선 제압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고, 그 이미지를 만들 때 내가 본 기준으로 예쁜 것만 선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내가 만약 거점을 한다 그러면 원장님처럼 보이고 싶다. 또는 나는 지인들한테 잘 나가는 비즈니스 한 우먼, 시간 다 사업가가 한 시간. 싶다라고 아, 한다면 아니 지난주에 수요. 그거를 잠시만요. 네.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선 제압이 일단 잘 되고 뭔가 이미지를 좋게 딱 3초 안에 만들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야기와 소통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말투로 얘기를 일단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 자신감 있는 말투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당근으로 우리가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당근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만났는지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당근 피드에 계속 관리 1회 임상을 올렸어요. "이분은 한 번 하고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좋아져요. 날씬해져요. 예뻐져요." 등등등 올려 놓고, 막상 이분이 왔을 때는 나는 막 상담을 계속 뭐 빼독이라든가 아니면 막 무조건 5 회, 10 회를 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든가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19,900 원, 월 19,900 원 아이폰 14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19,900 원을 하려면 24 개월 동안 99,000 원짜리 요금제를 써야지만 19,900 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막 되게 확 와닿게 '어 나 진짜 핸드폰 너무 잘 산 것 같아. 여기 완전 잘 온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드를 올릴 때도 어떤 걸 내가 주력으로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올리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걸 보고 왔는지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추천을 해 주실 때는요. 말투에 이제 자신감 있는 건 기본에,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사러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색이 제일 잘 나가요?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다른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그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메뉴 시키실 때도 보면 베스트나 시그니처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나는 안 먹어. 이건 절대 안 먹어.' 하시는 분들 없죠. 거의 대부분 모르는 데 가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시켜도 베스트나 시그니처는 이거 왠지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채팅을 하실 때부터라도 저는 거의 모든 분들이 올 때 슈퍼맨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상반신 사진을 올려 놓으니까 상반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톡을 하시죠. 그러고 나면 상담을 하면 목, 어깨가 거의 다 아프대요, 허리나. 그럼 결론은 슈퍼맨 관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에서 제일 잘 나가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 슈퍼맨 관리예요."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전 슈퍼맨 관리 말고 다른 관리할게요."라고 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투에 가장 많이 하는, 인기 있는, 잘 나가는,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이런 멘트들을 넣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선택을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유부단하고 선택 장애가 많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뭐 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평균적으로 어떤지가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트들을 많이 넣어 주시고 그러면서 선택지를 좁혀 주셔야 돼요. 내가 이분에게 빼독을 뭐 안내를 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막 무조건 막 넓게 얘기해 가지고 뭐 건강해지려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넓히면 안 되고요. 메뉴를 쭉 보여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갈 수 있게 선택지를 좁혀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기선 제압을 했죠, 이미지로. 그러면 일단 말투로 이렇게 선택지를 좁히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셔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상담했어요. 그래서 뭐 1회 관리 받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수를 들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우리가 뭐 요번에 이제 감트립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으로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프로모션으로 이 제품을 꼭 판매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사람의 니즈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너무 밀지 않았나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니즈 파악을 하는데 먼저 손님이 왔으면 1 번은 상대의 불편함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를 체크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뭐를 해야 되는지만 체크하시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미용실에 갔어요. 나는 커트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날 보니까 탈색을 하면 너무 예쁘겠대요. 막 할인해 준대요. 근데 와닿아요? 이게 물론 와닿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마침 나 스타일을 바꾸고 싶었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난 그냥 머리 자르러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탈색하거나 파마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막 인심 쓰듯이 막 할인해 드릴게요. 근데 나는 커트하러 갔는데 근데 얼떨결에 할 수는 있거든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수를 들키지 않는 건 결국엔 상대의 불편함을 체크하면서 니즈를 파악하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지를 좁혀 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에도 관심 없고 운동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살이 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먹는 거 인케어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양자 측정도 해 보고 뭐도 해 보고 뭐도 너무 안 좋아. 무조건 빼독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분에게 빼독만 권유한다면 이분이 이게 와닿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쪼끔 친해지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내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이 일단 잡혀서 오고 나면 그냥 가볍게 관리가 너무 필요하신 분이다 하면 관리로 넘어가 주는 센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빠르게 체크하시는 능력을 쪼끔 키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관리를 이분이 1 회를 하고 티켓팅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거점 마케팅을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목표는 일단 티켓팅 5회 티켓팅을 하고 그 5회 티켓팅을 한 다음에 뭐 다른 제품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매니아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찾거나 내 파트너를 찾는 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시작은 티켓팅인데 이 관리 티켓팅의 1 회차, 2 회차에 하는 얘기랑 3 회차나 5 회차 사이에 해야 하는 얘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1 회, 2 회차에서는 이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3 회, 5 회차에는 그 빠르게 파악한 이 사람의 정보나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나와 라포를 형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쪼끔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포 형성이라는 게 이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신뢰감을 줘야 해요. 뭔가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고 예뻐질 것 같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분이 와서
제 화면에 지금 금이님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금이님이 저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1회차는 한번 받아볼게요 하고 티켓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1회 받아보고 좋아서 티켓팅을 했어요. 그러면 1회 받는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1회 받기로 했으니까 막 갑자기 빼독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혹시 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일단 이 사람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이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주제라는 건 뭐냐면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는 것들. 날씨, 오늘같이 추운 날,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주말이 코앞이에요. 만약에 오늘같이 화요일이면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결혼, 연애, 사회적 이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요. 이 사람의 결혼은 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를 다니는지, 사업을 하는지, 자식이 있는지,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파악하실 때 조심하실 건 질문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뭐 회사는 뭐 다니세요? 남편 결혼했 이렇게 계속 나의 질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나랑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물어보면서 듣잖아요. 그러면서 나랑 공감되는 부분이라던가 내 경험담 그러면 내 경험은 없어도 우리 사업자들끼리 서로 막 다른 이야기들 해주고 경험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TV에서 본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도 있고 이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대 고객님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MBTI 같은 거. 그래서 어제도 저의 손님이랑 얘기했던 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MBTI 해보셨어요?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네일샵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일샵을 갔다가 근데 그 네일샵은 MBTI로 마케팅을 하는 샵이에요. 그래서 그 MBTI 얘기를 하면서 언니 MBTI 뭐예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자기 안 해봤대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언니는 제가 봤을 때 막 이러니까 언니 이렇죠? 이러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MBTI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MBTI가 왜 중요한지도 얘기를 하다가 막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제 소비자들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사업 얘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이 개인적인 주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결론은 뉴스킨의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만나자마자 오자마자 관리하면서 계속 빼독하세요, 빼독하세요, 빼독하세요는 사실 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렇게 관리해야 될 때가 있고 저도 만약에 이분이 정말 빼독이 너무 필요하고 무조건 지금 시점에 빼독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하루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계속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내 경험담을 말하고 또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듣고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수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돈의 니즈가 있는지, 살의 니즈가 있는지, 건강의 니즈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례 하나를 얘기 드리면, 어, 저희 회원 중에 저랑 이제 그냥 얼굴 관리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미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뭐 27 프로젝트 이런 건 많이 하셨는데, 빼독에 대해서 너무 날씬하신 분이거든요. 별로 얘기를 많이 못 했었어요, 이분이랑.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뉴스킨의 콜레스틴 그 소송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제가 Y 뉴스킨을 설명하다가 제가 왜 뉴스킨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콜레스틴이라는 얘기를 이래서 이 회사가 너무 정직하고 그래서 이 제품이 진짜 타 제품이랑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해주다가 그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거 저거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빼독을 시작하셨고 체지방률이 18% 이런 분인데 또 그 6% 이제 감량을 해가지고 챌린지에 성공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와이뉴스킨에 대해서 설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이분은 아마 빼독 안 하셨을 거고 저도 이분에게 빼독을 권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리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내가 제품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좀 유머적인 요소나 나의 경험을 계속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을 표현한다는 거는 막 "우와 진짜 이것만이 공감이 아니고요. 나랑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소개팅 같은 거 하거나 그랬을 때 이 남자가 뭔가 계속 자기 얘기만 막 하면서 막 자기 회사 얘기나 뭐 아니면 나 관심 없는 군대나 막 축구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관리로 만나든 아니면 소개로 만나든 내가 계속 빼독의 좋은 점, 뭐 건강에 좋은 점, 뭐 갈바닉에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한다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좋고 나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고 나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실 때 라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니즈 파악하실 때 신문하시는 거 아니고 계속 질문만 던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걸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 손님과 이 사람과 내가 탁 통한다라는 거를 알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는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이 소통과 유혹의 스킬이에요. 이 소통과 유혹의 스킬이고, 잠시만요. 소통과 유혹의 스킬이고 이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뭔가 친절하지 않고 막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고 난 원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 남의 일에 별로 안 관심이 별로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결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스킬적인 부분을 좀 넣으셔야 하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내 고객이 되기도 하고 나와 같이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네트를 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우리는 주로 상대가 누구예요? 여자죠. 그래서 나도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나는 쪼끔 단호해야 돼요. 단호박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막 우유부단한 남자보다는 좀 이렇게 나를 리드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팔색조 같은 매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막 굉장히 애교가 많고 막 매력적이고 막 이러신 분들은 겉모습을 좀 되게 매니시하게 약간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딱 하다가 말투가 그렇게 막 애교 있고 막 귀염귀염하잖아요. 그럼 매력이 진짜 많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친절하지 않아요. 말투가 막 부드럽고 상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좀 단호하고 좀 결정을 좀 잘해 주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츤데레 같은 그런 건 또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그래서 갖출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최유원 사장님이나 정현원 사장님, 뭐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사적으로 만났을 때 저 사람 그냥 막 바로 옆에 가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막 되게 막 빨리 친해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골 이런 팬덤이라든가 그 사업자 이렇게 뭐지?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팬덤이 형성되어 있죠. 이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보다 쪼끔은 뭔가 단호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력을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많은 데서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점점 더 뭔가 쪼끔 단호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해 줬을 때 굉장히 많이 끌려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선택을 해줄 때 그 선택이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맥락 없는 선택이 아니고 '나한테 이 사람이 선택해 준 게 굉장히 필요한 거네. 되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신뢰도가 있네.' 그거 아까 라포 형성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를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고 뭐 안내를 하고 이럴 때 내가 스스로 부담스럽고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너무 가격대가 세지는 않을까?' 또는 뭐 '저 사람 뭐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잘 말을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게 실제로 이런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타협 없이 단호하게 말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큰 매출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진짜 결정에 대해서 탁탁 해 주시면 그때부터 진짜 큰 매출이 나오는 게 되게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도 어 뭔가 선택을 해 놓고도 약간 내가 우유부단하거나 쪼금 우물쭈물하는 걸 보이면 '잘못 골랐나? 잘못 선택했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끝까지 아니야. 진짜 당신에게 이게 너무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해 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좀 확정 지어서 말해 주면 거기에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말투,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쪼끔 찾아서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유튜브 치면은 막 유혹의 기술, 유혹의 스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세 명의 학생에게 각각 지정을 주고 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상대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In the first condition experiment, the student confederate goes out and just agrees with everything the other person says on the date, and an attraction rating is secured at the end. People are found moderately attracted in that condition. In the second condition of the experiment, the student confederate is sent out on the date and is instructed to disagree with everything the other person says. So it goes a bit like this. Oh, I really like this restaurant. You think? I think it's really lovely. What do you think? No, I don't like it. Comes as no surprise if you spend a whole day doing that, disagreeing with everything the other person says. You're not really found very attractive at all. In the third condition, disagree with everything the other person says, then to switch, start agreeing for the second half of the date. And amazingly enough, you are found most attractive of all in this condition. 네. 보시면서 어때요?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양자 측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양자 측정을 하면서 막 이제 설문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걱정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모두 다 부정한 거죠.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래. 다 안 돼 난.'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됐겠어? 막 너를 맞겠어?' 이런 마음이 막 들 것 같지 않아요? 전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반대로 막 "나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래서 어머 그러셨구나. 어머 그러셨구나." 이렇게 모두 다 긍정을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하는 건 적절하게 받아주고 긍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아 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근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친절하지 마세요. 뭐 막 "내 맘대로 하세요. 그냥 나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소통을 잘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나의 매력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매력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말을 잘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확 잘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내가 말을 잘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잘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여 드렸던 비즈니스 스킬들은 어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면서 안전한 주제로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그냥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경험을 얘기해 주고 나의 경험이 없으면 공감해 주고 눈빛과 제스처로 행동으로 '아 나 네 얘기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를 보여 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맡기면 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화려한 말기술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막 이렇게 성과가 잘 나고 뭐가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아 저 사람 원래 말 잘하잖아."라고들 많이 얘기하시고,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뭐 "임영웅은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은 제가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메이크업이랑 갈바닉이랑 진짜 1도 관계없어요. 제가 관리가 화려하거나 어떤 뭔가 뭐 그런 테크닉이 화려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똑같이 배웠고요. 바디 관리라는 거 여기 와서 처음 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기술적인 거라든가 내가 뭔가 말을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빠르게 이 사람을 나의 팬으로 만들 수 있냐를 알고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게 소통의 진짜 찐 스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크게 별거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 여자분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남자를 잘 생각해 보면 약간 나를 리드해 주고 이 사람을 믿고 약간 이런 거죠. 뭐 남친이나 결혼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너 나만 믿고 뭐 해 봐." 이런 사람이 좋지, "글쎄 네가 나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좀 고생할 수도 있고 뭐 해 봐야 알지. 해 보자 뭐." 이렇게 말하는 남자랑 결혼 안 하죠. 연애 안 하잖아요. 그쵸? "너 나랑 뭐 연애하면 행복할 거 같은 날도 있을 거고 안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확신에서 그 상대방을 좀 좁혀가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은 지금 거점을 하시고 내가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네트를 형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야 파트너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게 막 이 사람이 만약에 관리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 사실 관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엔 미용 창업 되게 많이 하셔 가지고 회사원들이 막 속눈썹 붙이러 갔다가 속눈썹 배워서 창업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관리, 제가 여기도 안 쓰긴 했는데 관리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좀 어떤 나를 어필하려고 할 때 쓰는 저의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스케줄을 잡을 때 제가 관리가 많아서 항상 스케줄을 잡을 때 관리가 많아서 이 시간은 안 돼요. 이 시간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이날은 외부에 강의를 나가고요. 이날은 외부 일정이 있고 외부 저기 파트너 지원을 가고 외부 미팅을 갔다 와서 이 시간에는 없고요. 이 시간에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아 원장님 강의도 다니세요? 아 원장님 바쁘시구나. 아 원장님 파트너? 그건 뭐예요? 아 원장님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하는 이유도요, 결국은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날 궁금해해서 "네가 하는 비즈니스 뭔데? 네가 하는 일이 뭔데? 그거 좀 알려줘 봐."라고 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스케줄 잡을 때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 고객님들 중에는 되게 일찍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분 5분 이렇게 일찍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30분, 진짜 빠를 땐 40분도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도착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여러 번 겹칠 때는 저는 그렇게 막 문자를 먼저 보내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인데 제가 지금 외부에서 이동하는 중이라서 몇 시에 딱 도착할 것 같아요. 혹시 일찍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또는 제가 오늘 너무 바빠 가지고 식사를 못 해서 지금 밥 먹으러 나왔는데 혹시 일찍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를 남겨 놓으면 오히려 고객님들이 "아 그래요 원장님 그럼 식사 천천히 하고 저 10 분까지 갈게요." 이렇게 저한테 여유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고객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도 소통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쪼끔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고 나 원래 말 못해. 나 원래 내성적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약간 나 상여자. 약간 상여자가 좀 되어 보셔야 돼요. 카리스마를 좀 장착하셔야 돼요. 근데 그 카리스마를 어떻게 장착하냐면 말투를 바로 바꿀 수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말투는 친절하셔도 되거든요. 너무 세상 친절하고 막 세상 귀엽고 막 예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외모에서 바꾸시면 돼요. 일단 거기서 나를 딱 기선 제압하고 시선을 딱 하고 주도권 내가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혜경님 계시겠지만 혜경님 같은 경우에 말투가 막 세상 우아하시잖아요. 막 너무 우아한데 근데 그 안에서 거스를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카리스마예요. 막 세게 말하고 덕하게 말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막 손님한테 막 하시든가요 마시든가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일단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얘 말을 들으면 내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와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게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투가 너무 딱딱하다. 그런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거 말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음율이 없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하면 상대가 잘 안 들어주고 지겨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내가 조금 캐치를 했다면 구연동화 혹시 아기 있는 분들 동화책을 보시면서요. 아기한테 읽어주는데 굉장히 오버하면서 읽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메이크업 쇼를 할 때 대본을 짜가지고요. 구연 동화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책을 사가지고 옛날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상담을 할 때 내 말투에 음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만 하셔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줘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짜증이 나거든요.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니까. 그럼 그게 나도 모르게 티가 나요. 고객님한테. 근데 내 얘기를 막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는 손님들이 있어요. 막 그 사람 오면 기분이 막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손님. 근데 내 얘기를 막 하면 막 핸드폰 보고 집중 하나도 안 해주는 손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내 얘기 안 되니까 나쁜 손님이 돼버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는 늘 비슷해야 되고 나의 그 말하는 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맺고 끊음을 가지고 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소통반에서는 우선 이런 실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소통방에서 피드백 다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걸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말을 잘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이 강의를 위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오늘 강의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마이크 푸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평상시에 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다들 잘하고 계시는 거죠? 리더님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게 사람들한테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냥 무조건 그래 너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 잘하는데 단호하게 그래 근데 그건 아니잖아. 이걸 못해요. 이걸.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게 순한 맛 이제 뭐 영미님 같은 경우에 영미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약간 순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좀 내 이야기를 잘 못하고 좀 우유부단한 스타일이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어떻게 저렇게 하라는 거야.'라고 싶을 거고 저처럼 막 내 얘기를 잘하는 애들은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동조하고 넘어가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셨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일단은. 그 산을 넘어간 다음에 다른 얘기로 잠깐 화제를 전환하세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얘기를 하시다가, 그 고객님들이 가끔 자기 얘기로 완전히 길게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들어도 되는 얘기까지 막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막 진짜 쓸데없는 얘기까지 막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탁 끊어서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얘기의 주제를. 그럴 때 아까 아니었던 얘기들을 그러셨구나 하면서 바로 내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아, 혹시 해보셨어요? 뭐 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안 되면 뭐 해드릴게요. 뭐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도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카톡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면 된다고 한 건데 화났냐고 물어보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는 게 막 빌 정도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스킬에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는 그 사람한테 그냥 문제를 넘기는 거는 거서 무조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길어지면 끊고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오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게 그 사람 말하는 걸 무조건 끊어내라는 거는 아니고 공감이 일단 1번이에요. 공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내 경험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쪽으로 내 경험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같은 책이나 스토리텔링 잘하는 법 이런 거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으면 오늘 강의는